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메가 한국어판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뒤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죠. 메가는 막스 엥겔스 게잠트아우스가베라는 독일어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막스 엥겔스 전집이죠. 이 막스 엥겔스 전집의 한국어판을 이제 관련된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막스 엥겔스는 뭐 워낙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들의 저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부분은 들어본 적이 있어서 뭐 특별히 부연할 필요는 없고 본격적으로 바로 얘기를 드리죠. 여러분, 이게 이제 런던 하이게이트에 있는 막스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는 지금 막스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발길이 이제 닿고 있죠.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 막스 엥겔스가 남겨놓은 이 저작이나 글들이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전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저작이 고전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죠. 여러분, 1999년은 이제 2000년, 다가오는 2000년을 놓고 뉴 밀레니엄의 흥분에 대부분 다 도가니에 빠져 있었죠. 바로 그때 영국 BBC 방송, 아마 이제 세계의 공영 방송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고 신뢰받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방송사에서 청취자들에게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누구냐라고 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막스가 아주 2위와 표차가 많이 떨어지는 1위로 선정이 되었어요. 2005년도에 영국 BBC 방송은 아마 앞선 이제 투표가 좀 약간 재미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다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누구냐 라고 다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투표에서도 막스가 2위에 상당한 격차로 이제 1위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제 아마 이런 게 밑받침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2013년도에 유네스코는 그 당시 우리나라 광주에서 이 회를 했는데요. 유네스코는 세계의 인류의 기록유산 선정을 2013년에 막스가 남겨놓은 육필 원고 2개를 선정을 합니다. 공산당 선언과 자본 1권의 원고죠. 결국 이제 이런 사건들은 막스 엥겔스의 저작이 19세기의 지성사에서 아주 집대성된 가장 중요한 고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해주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처럼 중요한 고전적 지위를 가진 막스 엥겔스 저작이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소개되었을까? 우리는 뭐 동양에서 나온 고전, 예를 들어서 논어라든가 뭐 노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번역이 되어서 전부 소개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19세기에 가장 중요했던 이 막스 엥겔스의 고전적인 저작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이 되어 왔을까? 그걸 이제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막스 엥겔스 저작이 한국어로 소개된 책은 1921년에 공산당 선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록에만 나오는 거예요. 당시 이제 공산당 분파, 세 분파가 영어와 일본어와 러시아어로부터 이제 중력을 한 번역본이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나마 이 세 개가 전부 기록으로만 이렇게 그게 책이 나왔다는 얘기만 있는 것이지 실제 책은 아직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실물이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이제 일제 식민지하에서는 막스 엥겔스는 금서였습니다. 그리고 탄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곧바로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 되면서 막스 엥겔스는 이제 소위 공산주의와 관련된 서적으로서 탄압을 받았죠. 이런 이제 억압적인 조건 때문에 이 시기에 잠깐 이제 음성적으로 지하를 통해서 발간된 막스 엥겔스의 저작들은 대부분이 일부 조그마한 것을 발췌한 것에 불과하거나 출처도 불분명하거나 또는 이제 편집이나 이런 출판 원칙이 전혀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제 그런 우연적인 출판으로만 쭉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저작이 출판이 되는 것은 1987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론과 실천에서 나온 자본이었죠. 사실 저도 이제 이 최초의 자본 출판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막스 엥겔스 이제 관련을 맺게 된 것인데요. 이 이후에 잠깐 막스 엥겔스 저작의 이제 출판의 봄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긴 했으나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발췌본이라든가 또는 개별적이고 비체계적인 방식의 편집이나 출판이 이루어지는 상태는 전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1987년에 막스앤겔스 저작이 이제 조금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어서 이제 출판되기 시작하는 최초의 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 1987년에 발간된 바로 그 초판, 자본 초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처럼 비체계적이고 그 제대로 된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새로운 계기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졌냐면 2008년도에 제가 그 바로 이 자본을 새로 번역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이제 좀 얻어서 그게 이제 연구년이었죠. 그래서 독일 베를린에 가서 이 작업을 사실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베를린에 잠깐 가 있었는데요. 그 베를린에 가 있는 동안에 저를 그 이제 독일에 초청을 해준 학자, 다른 베를린 자유대학의 이제 안드레아스 아른트란 사람이 저에게 당신이 막스앤겔스를 그 어쨌든 한국에서 연구하는 연구자인데 바로 그 막스앤겔스 저작의 전집, 그것도 정본 전집이 바로 베를린에 그 작업을 하는 그 본부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를 거기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 거기가 이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라는 곳인데 줄여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베베아베라고 부릅니다. 여기 가서 이제 메가를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이 제대로 된 그 정본 전집을 발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구년에서 이제 이제 돌아오고 난 복귀한 다음에 2012년도에 동아대학교에 이제 막스앤겔스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이 메가를 발간할 계획을 세웠죠. 이제 구체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이제 2012년도에 그 이제 이 메가를 발간하는 주간 출판사 하고 이제 그 8권을 계약을 했고 당시에는 이제 아카데미 출판사입니다. 2018년에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9권을 더, 이때는 이제 출판사가 바뀌었어요. 드그리트라는 출판사로 바꿨는데 이제 거기에서 전부 17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판권을 일단 확보를 하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2020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그 책이 이제 3권 지금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메가의 한국어판 론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돌이켜 보면 1921년에 공산당 선언이 아주 조잡한 형태로 이제 출판이 된 이후에 제대로 된 정본 전집이 체계적인 구조로 이제 발간이 되는 것, 2020년에. 따라서 이 두 사이에 거의 100년의 세월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2020년에 이제 발간을 앞두고 있는 이 메가 한국어판은 100년을 기다린 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것은 제가 이제 자본을 번역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앞서 번역했던 또는 출판했던 그 막스 저작들은 무엇이며 처음으로 출판이 된다고 하는 전집 메가란 것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아마 드릴 필요가 있겠죠.